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 으르렁대던 기술업계의 두 거인, 엔비디아와 인텔이 갑자기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아니, 기술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동맹의 진짜 속내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5단계로 나눠서 이 거대한 사건을 분석해 볼 겁니다. 시장의 첫 반응부터 시작해서 두 회사의 속마음, 그리고 이게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라는 큰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미래까지 그 영향을 동심원처럼 차근차근 넓혀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무려 플러스 30%.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인텔의 주가가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폭등하면서 기록한 수치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받았는지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죠. 그리고 이 판을 벌인 장본인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그의 자신감 좀 보세요. 수익은 환상적일 겁니다. 이 한마디에 이번 거래에 대한 그의 거대한 야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거래냐 궁금하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텔 지분 4%를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은 그냥 거들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PC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이게 바로 이번 딜의 심장부입니다. 그럼 인텔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건요, 그냥 거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구명줄입니다. 작년에만 1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냈고요. 전체 직원의 4분의 1을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위기였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진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바로 이런 거죠. 불과 20년 전인 2005년만 해도 인텔은 엔비디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절했죠. 그리고 야심차게 시작한 자체 GPU 개발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년 만에 상황이 180도 뒤바뀌어서 이제는 AI의 제왕이 된 엔비디아가 추락한 거인 인텔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신세가 된 겁니다. 보세요. 2005년과 2025년 시장의 지배자와 틈새 강자,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AI의 왕이 된 엔비디아와 한때 거인이었던 인텔, 이 둘은 대체 각자 무슨 꿍꿍이로 손을 잡은 걸까요? 한번 그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보죠. 먼저 엔비디아의 속셈부터 보죠. 이건 절대 인텔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제국을 더 넓히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짜인 공격적인 한 수입니다. 첫째, 그동안 자기들이 못 먹고 있던 거대한 PC 내장 그래픽 시장을 정복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인텔의 X86 CPU에 자기 기술을 깊숙이 심어서 AI 지배력을 아예 영구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기술인 NV링크를 업계 표준으로 만들고 아예 인텔 CPU의 최대 고객이 돼서 공급망까지 흔들겠다는 정말 무서운 계획입니다. 반면에 인텔은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이쪽은 정말 절박해요. 생존을 위한 방어전인 셈이죠. 일단 당장 급탄 50억 달러 현금으로 회사의 운명이 걸린 IDM 2.0 전략에 숨통을 틔우고요. 엔비디아라는 초고속 로켓에 올라타서 AI 시대로 남들보다 빨리 진입하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한물관 공룡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자, 그럼 이 두 거물이 손을 잡았을 때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 어떤 태풍이 불어닥칠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 못 딱 봐도 AMD겠죠? 엔비디아가 인텔 CPU를 쓰기 시작하면 데이터 센터 시정에서 AMD의 입지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ARM도 긴장해야 할 거고요. 반면 TSMC는 당장은 괜찮겠지만 만약 인텔이 진짜 파운드리 강자로 부활한다면 정말 무서운 경쟁자가 생기는 셈이죠.
오히려 이 거래로 가장 신나는 곳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일 겁니다. 인텔이 투자를 늘릴 테니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젠슨 황 CEO가 한 이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인텔 파운드리를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딱 잘라서 말하죠. 하지만 세계 최고는 TSMC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엔비디아의 투자는 인텔의 현재 기술력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막대한 자본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인텔의 미래 가능성에 거는 도박에 가까운 베팅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이 거래는요, 단순히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먼저 미 정부가 반도체법 자금을 동원해서 인텔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뒤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발표해요.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동맹은 미국 땅의 반도체 공장을 다시 짓겠다는 워싱턴의 국가적인 목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딜은요, 그냥 비즈니스 딜이 아니에요. 이건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경쟁, 이른바 디지털 냉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야만 그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이건 지정학적인 한 수인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선 이게 정말 절묘한 카드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잖아요. 중국에 칩 팔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 또 엔비디아 칩 사지 말라는 중국의 압박.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인 인텔에 투자한다? 이건 워싱턴에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우리도 미국 편입니다. 라는. 그리고 이 호의를 나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만들 때 지렛대로 쓰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거대한 거래가 앞으로 기술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실이죠. 인텔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기술이 아직 TSMC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 과연 인텔이 이 엄청난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기 보이는 저 물음표가 바로 이번 거래의 성공과 실패를 갈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첫째, 소비자 입장에선 앞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이 들어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고성능 노트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둘째, 기술업계에선 엔비디아의 독주가 더 심해지고 CPU 시장의 경쟁 지도가 바뀔 거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정치, 특히 지정학이 우리가 쓰는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동맹은 추락하는 거인 인텔을 위한 구원일까요? 아니면 인텔의 심장부로 돌아가는 AI 제왕 엔비디아의 무서운 트로이 목마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